2018년 10월 5일 현재 시각은 2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적으로 하락이 있었죠. 지수에 큰 하락이 있었고 9월 28일부터는 2360포인트, 코스피 지수의 2360, 50포인트에 대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 국면에서 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코스피 지수의 2320포인트와 10포인트를 강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전체 이익을 또 실현을 하고 다시금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씩 타진 매수를 시작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그래도 보존을 한 이후에 다시금 포트폴리오가 진입이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런 약세장의 특징에서 비중을 2.5% 비중으로만 일단 매집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 비중으로밖에 매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현재와 같은 약세장에서 한국 경기지표의 반등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서 조금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한번 이번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OECD 이코노미 아웃룩에서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3.8에서 3.7%로 0.1% 하향 조정을 하였죠. 금년의 한국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에 대비해서 0.3% 정도 하락한 2.7%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가계소득과 지출을 자극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발표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존재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취업자 수의 감소 등 고용시장의 부진 강도가 심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3분기의 성장세는 저점 영역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연중 지속된 둔화세가 조금이나마 진정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면서 소폭 반등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상승 탄력 역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 한국 성장률은 2.9% 정도까지 형성된 상황이지만 유한타진권 리서치 센터였죠. 이제 당사는 붕괴된 고용시장 등을 근거로 금년 2.6% 정도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의 상승 기여도가 크게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전망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소득별 소비 지출 전망의 전월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자면 주로 저소득층 위주의 상승이 눈에 띄거든요. 네, 해당 그래프에 보시면 소비 지출 반등이 이제 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제 소비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5월 이후에 지속 둔화되던 소비 심리 지수가 소폭 반등을 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가계 수입 전망이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등이 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9월에 포함되면서 조업일수가 대폭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둔화 속도는 조금 완만한 편이죠.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8.2%를 기록을 하였고, 본격적인 반등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ECD는 9월 경제 전망에서 글로벌 교육의 둔화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 긴장감에 따른 기업의 심리와 투자 계획에 문제를 주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회색 표시가 글로벌 무역 선행 지수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무역 선행 지수가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상향으로 전환을 했던 그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글로벌 무역 선행 지수 역시 지난 고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중국 수출 주문 지수 역시 급격한 하락 사이클을 형성하는 것도 한국 시장의 수출 경기가 쉽게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오버뷰를 본다면 9월 28일 기점으로부터 급격한 하락이 있었죠. 한국 증시에 당연히 영향이 미쳤었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선진 지수로 가야 한다라는 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머징 마켓,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의 잔류 시에 속수무책성의 수급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 섞인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벨롭 마켓이죠. 그러니까 DM 승격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홍보 활동이 절실하다라는 입장인데,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 중국 A주 비중을 종전 5%에서 20%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MSCI 측 공식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업계 의견 수렴 과정 이후에 2019년 2월 말에 상세안이 확정이 되며 8월에 정기 변경을 기해서 동지수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 확정 시에는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내 한국 비중이 9월 말 고시 기준으로 따지면 14.8%였는데 이제 14%로 0.8% 가량 이제 감소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장래 100% 완전 편입 시에는 12.3% 수준까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1차적인 관심사는 관련 이벤트가 야기할 시점에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 파장이겠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추정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을 할 경우에 변수 불변 가정 시에는 중국 A주의 20% 편입의 국내 증시 영향은 1.7조 원 규모의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탈로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 해법이 MSCI 선진지수로 가는 방법, 그렇게 편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우려 섞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는 예전에 그 이머징 마켓 잔류 논리죠. 이런 논리들은 이제 중국 A주의 역습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못하겠다, 계속 좀 두렵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8월 16일 구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던 종목을 해당 구간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한 4%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핵심 역량이 5G 쪽에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시장 선두주로서 종목을 잘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수익에 대한 견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그 한국의 저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방 경계선을 어떻게 잘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이탈을 하지 않고 잘 견고하게 지지해 주는지, 금일 같은 경우에도 기간 수급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금 상승의 방향으로 갈 때 매수 비중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한두 달 정도의 스윙 형태로 매매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가 매매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그 비중을 크게 태우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막 타진 매수가 되었던 LIG 넥스원 이런 같은 종목도 현재 비중을 2.5% 비중으로밖에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강력한 하방 국면에서 이렇게 추세를 견고하게 다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이 그나마 변동성이 많이 좀 축소가 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적 개선이 크게 되는 또 성장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매집을 시작했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전체 정리가 되고 10월 2일에 거의 다 정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10월 4일 아침부터 이제 급반전하는 그 증시의 모습으로 나머지 한두 종목까지도 이수페타시스나 뭐 이런 종목까지도 다 정리가 됐었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 자체를 처음부터 크게 태우신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많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증시의 하락 추세를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섣불리 예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추세 추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에 대한 투자 설명 이런 부분은 게시판에도 상세하게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